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오늘의 주제는 치약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우리의 치아를 희고 깨끗하게 해주는 생활 필수품 치약.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치카치카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잘못된 치약의 선택이 도리어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약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입냄새 없애주려고 우리가 이 치약을 쓰는 그렇죠. 건데 예. 치약이 입냄새를 나게 한다. 예. 이분 누구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치약의 진실. 하야시 모자.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치약을 먹습니까? 꽤 많이 먹지 않습니까요? 저는 이게 닦다가 침이 고이게 하면은 가끔씩 삼키가 자는데 얼마 전에 먹은 느낌도 안 나요, 근데. 우리 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과연 치약만 잘 알고 쓴다면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치약뿐만이 아닙니다. 치약과 함께 사용되는 칫솔. 바로 이 칫솔에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칫솔엔 과연 어떤 세균이 살고 있을까요? 예, 칫솔에 살고 있는 균들을 현미경을 보시면 둥글고 움직이지 않는 균이 있고요. 가늘고 길게 생기면서 움직이는 균도 있을 텐데요. 가늘고 길게 생기면서 움직이는 균들은 일반적으로 치주병을 일으키는 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둥글고 움직이지 않는 균들은 정상균주들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충치하고 하는 우식증을 일으키는 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게 되는 칫솔. 당신의 칫솔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거 계속 긁으면 안 되나, 이렇게? 사무실 내 연필꽂이에서 이런 경우 직장에서 화장실 안에 칫솔통까지 그렇죠. 다 같이 꽂아놓잖아요. 여직원들 칫솔 보관 장소에 따라 칫솔의 위생 상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디지털 세균 측정기를 이용해 칫솔의 위생 지수를 확인해 봅시다. 숫자가 높을수록 세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거. 먼저 새로 구입한 칫솔의 위생 지수를 직접 확인해 봅시다. 6. 새 칫솔의 위생 지수는 6입니다. 새 칫솔 움직임 나와? 그렇다면 화장실 안 변기의 위생 지수는 뭐야? 155입니다. 와우! 오마이갓이다. 자, 그렇다면 화장실 안 칫솔통에 놓인 칫솔의 위생 지수는 어떨까요? 아까 변기가 155였죠? 변기보다 더러운 225를 기록했습니다. 변기를 닦아야겠다. 공댕이보다 더 들어온 거 아니야? 이번엔 남자들의 구두 속을 확인해 봅시다. 신발 속 위생 지수는 뭐야? 자그만치 436. 잠깐만요. 여러분, 이 치수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책상 위 연필꽂이에 꽂혀있던 칫솔의 위생 지수는 아까 신발 치수 잘 기억해 여러분 놓으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그만치 606입니다. 아니 왜 그렇죠, 사무실이? 당신이 지금 더러운 구두로 이솔질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칫솔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칫솔과 접촉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칫솔 보관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위생적인 환경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문 근처나 아니면 환풍구 근처에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칫솔의 위생을 위한 건조와 살균 과정은 필수입니다. 칫솔을 사용한 후에는 물기를 털어 수건으로 잘 닦아준 후 습기가 없는 곳에 따로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막 던져놓는 거야. 나는 그리고 또 다른 칫솔의 살균 소독법. 그래서 소금이 있구나. 칫솔의 소독을 위해서는
가끔씩 굵은 소금 또는 베이킹 소다를 물에 잘 풀어 칫솔을 담가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이제 건조를 당신도 시켜야겠어요. 깨끗하게 칫솔을 보관하세요. 치약은 치아를 청결하게 하고 연마할 목적으로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약물성 복합 물질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치아를 더 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불쾌한 입냄새를 상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치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치아 건강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현대사회의 필수품 치약. 그동안 몰랐던 치약의 또 다른 비밀. 여러분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약에는 세마제와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여 결합제, 습제, 향을 내게 하는 향제, 맛을 내게 하는 감미제, 착색제, 방부제, 약제 등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치약에는 치석을 제거해주고 광택을 주는 세마제와 치약의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을 섞어주는 결합제, 치약의 습기와 질감을 주는 수분제 등이 포함되는데 그리고 치약의 또 다른 성분 합성계면 활성제, SLS라고 불리는 라우릴 황산 나트륨. 많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샴푸나 세제에 들어가는 합성계면 활성제 SLS. 합성계면 활성제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맞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움직임이 둔해졌고 급기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게다가 이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을 경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남아있는 건 당연히 안 바로 되는 이 얘기네. 합성계면 활성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뭐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양치하다가 네. 귤을 먹어요? 끝난 다음에, 양 끝나자마자. 끝난 다음에 완성하잖아. 맛이 잘 안 느껴져요. 단맛인지 신맛인지. 그렇지, 신맛만 나요. 양치를 하니까 너무 쉬워요, 이게. 양치해서 그런가? 양치하고 나서 원래 그러잖아. 치약으로 이솔질한 후 먹는 과일은 달기보단 쓰게 느껴졌는데 이게는 세마제와 더불어 계면 활성제, 즉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 SLS라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계면 활성제가 있어서 우리 그 맛을 느끼는 혀의 미래를 마비를 시킵니다. 혀에 도포된 계면 활성제는 위례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쓴맛을 느끼는 부분은 마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솔질 후 쓴맛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치약을 먹습니까? 꽤 많이 먹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닦다가 침이 고이게 하면은 가끔씩 삼키게 하잖아요. 아, 맛을 방금도 꽤 음미하세요? 뱉어서 그런지 많이 먹은 거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정도 먹은 느낌도 안 나요, 근데. 그러면서. 치약 속 계면 활성제 어떤 성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07년 미국에서 발표된 계면 활성제가 미치는 10가지 영향을 살펴보니 계면 활성제는 피부염이나 구내염 또는 몸의 다른 조직이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며 화학물질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다른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계면 활성제를 먹고 있을까요? 평소 이솔질 시 사용하는 치약의 양을 측정하여 입안에 남은 계면 활성제의 양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이야 뭐 먹는 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평소 사용하게 되는 치약의 무게를 조사한 후 이솔질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솔질을 하고 뱉는 물과 칫솔에 남는 치약물을 버리지 말고 한데 모아둡니다. 이렇게 사용된 치약의 양에서 버린 치약의 양을 뺀 것이 바로 자신이 먹게 되는 치약입니다. 자, 먼저 김규종 군부터 섭취하는 치약 속 계면 활성제의 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종 군이 평소 사용하는 치약의 양은
1.5g입니다. 저 정도 짜죠, 다들. 더 짜게 하나. 진짜 많이. 입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은 후 물로 입안을 헹구기 시작하는 규정군. 이때 헹군 물은 버리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두어야 합니다. 아, 힘든 실험했네요. 이렇게 입안을 헹군 물과 칫솔에 남아있는 치약물을 한데 모아주면 검사 준비 완료. 아우, 그러네요. 이번엔 평소 치약을 먹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김형준 군을 확인해 볼까요? 형준 군이 평소 사용하는 치약의 양은 0.5g, 비교적 적은 양인데요. 알뜰하다. 이번에도 역시 입솔질을 마친 후 평소 습관대로 입안을 헹궈 보겠습니다. 적게 사용된 치약의 양에 비해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내는 김형준 군.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2.5g의 치약을 사용하는 에이미 양입니다. 많이 사용하면 좋은 줄 알죠.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치약으로 입솔질을 하는 에이미 양.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사용하여 깨끗이 입안을 헹군 후 한 곳에 모아두는데 헹궈낸 물의 양이 딱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전 저렇게 하면 치고 넘어가죠. 과연 3명의 참가자들 평소 얼마만큼의 계면 활성제를 먹고 있을까요? 이름 부르면 대답하겠다고 했잖아요. 단국대 치과대학을 찾아가 참가자들이 먹은 치약 속 계면 활성제의 양을 확인하겠습니다. 각각 사용한 치약 속 계면 활성제의 부피와 애들 거 아니에요? 버려진 치약물 속 계면 활성제 부피를 측정한 결과로 입안에 남은 계면 활성제의 양을 추정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솔질 후 남아있는 계면 활성제의 양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평균 4회 정도 물로 입안을 헹구었으며 한 번 이를 닦을 때 평균 7.5mg의 계면 활성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형준군은 안전한 0mg, 입속에 남으면 결국 규정군은 먹게 되는 평균의 몸위치는 5mg. 하지만 에이미 양은 29mg. 이렇게 한 번 입솔질을 하는 동안 평균 기준의 양 4배에 달하는 29mg의 계면 활성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계면 활성제를 섭취했을 때는 비누나 세제를 먹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면 활성제는 피부나 점막에 자극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섭취되었을 때 위 점막에 지방을 벗겨내고 세포막을 녹여서 위염, 위 자극 증상과 더불어 위장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섭취되어서는 각종 효소의 기능 저하, 백혈구 파괴 등의 유효한 건강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역시나 치약의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니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며 만일 많은 양의 치약을 먹었을 경우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 없으십니까? 현대인들의 말 못할 고민, 입냄새. 입냄새는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괴롭게 만드는데 잘못된 치약의 사용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입냄새를 없애주려고 우리가 이 치약을 쓰는 건데 치약이 입냄새를 나게 한다. 도대체 왜 치약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요?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 SLS는 즉 입을 마르게 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구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점막을 건조시켜서 입냄새를 증가시키는데 그런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닦고 난 뒤에는 입안이 조금 마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입안이 마르면 구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입안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입안이 말랐을 때는 입안에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